미국 뉴욕의 국제공항.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다 미국으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인 남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아들을 만난다는 기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듯 몹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던 그때 기다리던 아들과 상봉하게 되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뜻밖의 행동에 미국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오열하고 마는데요. 과연 뉴욕의 공항에서 두 부자는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방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필립스라고 합니다. 저희 증조부부터 운영되어 온 사업은 저희 대에서 더욱 번창하고 있었지만 제 인생에는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토니였습니다. 토니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오냐오냐해서인지 제멋대로 자라나 사고뭉치가 되었죠. 이제 23살이 되었지만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토니는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소문이 나 있었고 결국 졸업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규칙이나 권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이를 어길 뿐이었죠. 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을 우습게 보았으니 어느 정도의 아이인지 아시겠죠. 회사에 데려와 일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만 끼쳤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는 그의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토니가 다짜고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한국에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제 사촌이 있었지만 저는 그를 한국에 보내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무진장 가난하고 치안도 좋지 않은 후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니가 그곳에서 무슨 말썽을 피울지 뻔히 보였죠. 하지만 토니는 계속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는 토니가 저를 찾아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국에서 3개월만 일해볼게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끝에 저는 사촌이 있는 한국으로 토니를 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만 일하고 와라. 그리고 거기서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지내라. 라고 당부하며 말이죠. 토니는 짐을 꾸리며 기뻐했고 저는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토니가 한국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를 공항으로 배웅했습니다. 떠나는 비행기에서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발. 이제 토니는 한국으로 떠났고 매일매일 그가 사고를 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와 걱정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니가 한국으로 떠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그가 사고를 치지 않기를 바라며 지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토니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소식이 도리어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평소였다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징징댔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웃으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토니가 한국으로 떠날 때부터 저는 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토니가 가는 곳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가난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 후진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공장 직원 중 한 명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토니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치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 소식도 없다는 게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불안은 더 커졌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도 여전히 토니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가 한국에서 진정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과 걱정 속에서 흘러갔고 그렇게 약속했던 3개월이 되던 날 드디어 토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차분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의 바른 행동을 그것도 제 아들놈이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토니, 잘 지내고 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 한국에서 1년 정도 더 있고 싶어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집에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충격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어요. 토니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 놀라운 것은 통화 말미에 토니가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주변 지인들과 공장 직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봐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며 저는 토니가 돌아오면 그들을 놀래줄 생각에 웃음이 나왔어요. 토니가 한국에서 보낸 3개월은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그가 왜 1년 더 있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드디어 토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토니의 변화를 궁금해하며 밤을 지새웠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니가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이 돌아와 그들을 놀래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 토니는 정말로 변했을까?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입국장을 통해 토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눈을 씻어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 산발에 씻지도 않고 건달처럼 옷을 입던 아들이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로 멋진 신사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예의 바르고 성숙한 게 마치 천지가 개벽한 것 같았죠. 토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반항적이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 토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토니는 도중에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에 저는 감동하여 눈물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큰 절을 하는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고 망나니 같던 내 아들이 진정으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미쳐 날뛸 정도로 기뻤어요. 집에 도착한 후 토니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촌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건방지게 굴다가 오야지라 불리는 선배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인이라 무시했지만 왜소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몇 배는 힘이 세서 아무것도 못하고 혼쭐났다면서요. 그 이후로 그 선배에게 교육을 받으며 진정한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받으며 예의범절을 배웠다더군요. 아버지, 그 선배는 나를 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한 인간으로 대해주었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서 그들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예의범절과 인간미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챙겨주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인의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동화되면서 나도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토니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토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빨간 목장갑을 미국으로 들여와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 장갑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나요. 미국의 작업용 장갑은 비싸고 실용성이 떨어지는데 한국의 빨간 목장갑은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기능성이 뛰어나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토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토니. 너에게 전권을 맡기마. 이 사업을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해라. 토니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람들과 업무를 하는데 어떤 오만함도 자만심도 없이 한국에서 배워온 겸손함과 차분함, 그리고 당돌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니, 너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서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토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중시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이 있고 따뜻해요. 그들은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토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토니의 변화를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치와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